이 집의 진짜 소유권자는 김순옥 씨입니다. 법원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모습, 박준혁이 벌벌 떨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 일이고 이야기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서둘러 몸을 일으켜 세면을 하고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목에는 늘 그렇듯 작은 열쇠 하나가 달린 목걸이를 걸었고요. 이 낡은 열쇠가 뭔지 아무도 몰랐지. 나조차 잊으려 했던 걸. 강남구 대치동 200평 대저택. 정원에는 500만 원짜리 조경이 깔려 있고 현관문에는 이탈리아제 대리석이 반짝거렸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다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 순옥 이모 왔어요? 김민정이 실크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45세지만 관리를 잘 받아서 30대 중반으로 보였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에르메스 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네, 사모님. 일찍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 때문에 바쁠 거예요. 음식 준비랑 청소 다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맞다. 이모는 요리도 잘하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시댁분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민정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20년간 제가 이 집 요리를 다 해왔다는 걸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포장하는 거였죠. 내가 이 집 진짜 안주인이었을 때는 이런 대접 받은 적 없었는데. 오전 9시 큰아들 박성민이 학교 가기 전에 부엌으로 왔습니다. 고3이라 키도 크고 덩치도 제법 컸지만 저에게는 늘 반말이었죠. 순옥 이모, 아침 뭐야? 계란말이랑 된장국 끓여놨어요. 또 똑같은 거네. 좀 다른 것도 해줘. 알겠어요. 내일은 다르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이모, 그 목걸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 일할 때는 좀 단정하게 입어. 성민이 제 목에 찬 낡은 열쇠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이도 20년 전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녀석들 20년 후에 알게 될 거야. 그 목걸이가 뭔지. 오후 2시 민정의 친구들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강남 아줌마들이었죠. 저는 커피와 수제 쿠키를 준비해서 거실에 내어놓았습니다. 어머, 민정아. 이 쿠키 누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다. 우리 순옥 이모가 만든 거예요. 손재주가 좋아서 뭘 시켜도 잘해요. 아, 파출부? 오래됐나 봐. 요즘 좋은 분 찾기 힘든데. 네, 20년 됐어요. 우리 집 사정을 가족만큼이나 잘 알죠. 친구들이 저를 품평하듯 바라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는 시선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만큼이라? 웃기지도 않네. 내가 진짜 이 집 가족이었는데. 저녁 8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박준혁이 늦게 들어와 식탁에 앉았죠. 48세의 그는 여전히 잘생긴 편이었지만 2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순옥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 시어머니 잔치 준비도 부탁해요.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옥 씨, 그 목걸이는 뭐예요? 혹시 우리 집 열쇠인가요? 박준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걸 갑자기 물어보는 거였죠.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일할 때는 액세서리 좀 빼는 게 어때요?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열쇠가 바로 이 집의 원래 열쇠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곧 알게 될 거야. 이게 뭔지 말이야. 밤 10시 하루 일을 마치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이 좁은 방에서 낡은 소파에 앉아 목걸이를 바라봤죠. 작고 낡았지만 이것만이 제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들이 20년간 누구의 집에서 살았는지 알게 될 날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을 제 진짜 집을 생각하며 내일도 또 그 집에서 파출부 노릇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위해 준비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고 음식부터 청소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했더군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한복에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순옥 이모, 준비 어때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전도 다 부쳤고 나물도 준비 끝났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모, 오늘은 시댁 어른들 많이 오시니까 조심해서 행동해요. 괜히 우리 체면 깎이는 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체면? 20년 전 이 집이 제 것일 때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었는데 오후 1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필두로 시댁 친척들이 모여들었죠. 모두 나름대로 잘 산다는 사람들이었고 기품 있는 척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신경 쓰였죠.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도 참 잘 꾸며놨네. 고맙습니다, 큰어머님. 저희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어요. 정성껏 관리라니. 20년간 제가 다 관리한 걸.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야? 아까부터 부엌 일만 하고 있던데. 시어머니의 둘째 고모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접시를 나르고 있을 때였죠. 아, 저분은 우리 집 파출부 순옥 이모예요. 20년 동안 저희 집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민정이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아, 파출부구나. 20년이면 정말 오래됐네. 그런데 왜 가족 자리에 나와 있어? 혹시 밥도 같이 먹는 거야? 요즘 파출부들이 주제를 모르네. 우리 칠순 잔치인데 이상하지 않아? 하인이 가족 행사에 왜 나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죠. 이런 것들. 20년 전엔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주제에. 잠깐만요. 순옥 이모는 20년 동안 저희 가족처럼 지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민정이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순옥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파출부일 뿐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제가 이 집에서 20년간 뭐요? 20년간 월급 받고 일한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80세의 박정숙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죠. 요즘 하인들이 정말 주제를 모르네.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가족 행세를 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설치고 있으니. 친척들의 비웃음 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막혔죠. 그때
민정의 셋째 고모가 제 목걸이를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목걸이에 달린 건 열쇠 아니야? 정말 그러네. 혹시 이 집 열쇠 훔친 거 아니야? 요즘 파출부들이 그런다더라. 집 열쇠 몰래 복사해서 나중에 도둑질하거나. 순간 모든 시선이 제 목에 집중됐습니다. 2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이 열쇠를 이들은 도둑질의 증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죠. 순옥 이모, 그 열쇠 뭐예요? 민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건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개인적인 물건이 열쇠라고요? 설마 우리 집 열쇠 몰래 만든 거 아니죠?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제 것이에요. 당신 거? 파출부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다녀? 박준혁이 나서서 제 목걸이를 뜯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죠. 만져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죠. 뭐라고? 하인이 주인한테 반말을 해? 정말 버릇없네. 20년 동안 너무 관대하게 대했나 봐. 당장 그 열쇠 내놔. 우리 집 열쇠면 도둑질 미수야. 친척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꽉 쥐고 뒤로 물러섰죠. 이것만은 줄 수 없어. 이게 내 마지막 증거야. 순옥 이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열쇠가 뭔지 정확히 말하세요. 민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제가 소중히 간직하는 물건입니다. 도둑질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뭔데요? 왜 말을 못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과는 일을 못하겠어요. 20년간 믿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니. 민정이 선언했습니다.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내보내는 게 좋겠어. 요즘 파출부들이 다 그래. 오래 부리면 주인 행세하려고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0년간 매일 둘렀던 그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놓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죠. 좋아. 이제 진짜 끝장을 내자. 20년 참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집, 제가 잃었던 집,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집.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 주인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목걸이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작고 낡은 열쇠 하나. 하지만 이것만이 제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20년 전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당시 저는 35세였고 남편 김태수와 함께 대치동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였죠. 부인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과 사업상 거래가 있었는데. 사업상 거래요? 네. 고인께서 저희 회사에 큰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박준혁이 내민 서류에는 남편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이럴 리가.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부인께서는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저는 충격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에다가 갑작스런 빚 독촉까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파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행히 이 집이 5억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빚 정리는 가능할 겁니다. 집을 팔면 저는 어디서 살아요? 일단 빚부터 정리하시고 작은 곳에서 새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에서 집 매매를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2주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박준혁이 소개한 부동산에서 헐값에 급매로 넘어갔죠.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집을 넘기고 나서도 박준혁이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부인, 혹시 파출부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파출부요? 네. 새로 이사 온 집 주인이 파출부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사정도 잘 아시고 깔끔하게 관리하실 것 같아서요. 당시 저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설마 그 집이 제가 살던 집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출근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가 20년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꾸몄던 그 집이었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그림도, 부엌의 찬장도, 심지어 화분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새 주인이라는 박준혁 가족이 제 물건들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속았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넘어갔고 제가 가진 거라곤 이 작은 열쇠 하나뿐이었죠. 남편이 만들어준 예비 열쇠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20년이 시작됐어요. 제 집에서 파출부가 되어 청소를 하고 제가 심은 정원을 가꾸고 제가 고른 가구들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없고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박준혁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나타나서 가짜 차용증으로 집을 빼앗고 저를 파출부로 부려먹은 것까지. 그런 인간들에게 20년간 무시당하며 살았구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도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적어놨던 사업 관련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한 번만 더 싸워보자. 20년간 당한 모욕을 되갚아주자.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죠. 여보세요? 명희야, 나 순옥이야. 어머, 순옥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2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명희야, 부탁이 있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시간 있어? 응, 있어. 그런데 정말 괜찮아? 울었어? 오랜 친구는 역시 달랐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제 상태를 알아봤어요. 내일 보면 알 거야. 긴 얘기거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년 후에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기다려, 박준혁. 이제 내 차례다. 다음 날 오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명희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당당한 모습이 변호사답더군요.
순호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명희는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가짜 차용증, 집을 빼앗긴 경위, 그리고 20년간 제 집에서 파출부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잠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20년간 내 집에서 파출부로 일했다고. 미쳤나 봐, 정말.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명희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말해? 증거도 없고 이미 넘어간 집인데. 증거 없긴. 너 수첩이랑 그 열쇠 있잖아. 그리고 가짜 차용증이라는 증거를 찾으면 되지.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게 남아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 요즘은 전산 기록도 오래 남고 부동산 거래 내역도 다 추적 가능해. 명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승부욕이 발동한 것 같더군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걸까? 그런데 순호가 왜 진작 법적으로 문제 제기 안 했어? 무서웠어. 그리고 애들도 있고 혹시 잘못되면 파출부 일자리라도 잃을까봐. 에이, 바보야. 2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법무법인에서 이런 사기 사건 많이 다뤄봤거든. 정말? 하지만 비용은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20년 친구인데 뭐. 명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고마워, 명희야. 고맙긴. 그런데 순호가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해. 2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설령 승소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상관없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하자. 일단 당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파악해보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한 거였죠. 받아봐. 뭐라고 하나? 명희가 옆에서 귀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옥 씨, 나 박준혁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제 일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사과라니? 이상하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20년간 함께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면 저희도 어색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명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내쫓아놓고 갑자기 다시 부르다니. 나도 그래. 평소 같으면 사과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내가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걸? 설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의 갑작스런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뭔가 낌새를 챈 게 틀림없어. 순호가 혹시 몰라도 조심해. 괜히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당분간은 그 집에 가지 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응. 카페를 나서면서 명희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호가 20년 혼자 버텨내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명희야. 그 집이 정말 내 거라면 반드시 되찾아 줄게.
약속해.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20년간 혼자였던 제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준혁 가족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집이 누구 것인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지만 이제는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명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순호가 당장 사무실로 와. 큰일 났어. 명희의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어요. 급히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명희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서류들을 잔뜩 펼쳐놓고 있었어요. 순호가 앉아봐. 정말 어이없는 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봐. 명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서가 떠 있었어요. 20년 전 내 집 매매 계약서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이상해? 매수인이 박준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김철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나도 이상해서 더 파봤더니 이 김철수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야. 주민등록번호도 가짜고. 명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가관이야. 매매 대금 5억을 김철수가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박준영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이야기에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내가 속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박준혁이 가짜 이름으로 내 집을 산 거야? 맞아.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당시 차용증도 조작된 거였어. 명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 남편 회사 장부를 법원에서 받아봤는데 박준혁한테 빚진 기록이 전혀 없어. 오히려 박준혁 쪽에서 내 남편 회사에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 있고. 뭐라고? 내 남편이 박준혁에게 2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갚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모든 게 거꾸로였습니다. 제가 빚을 진 게 아니라 박준혁이 저희에게 빚을 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박준혁이 빚을 갚기 싫어서 거짓말로 내 집을 빼앗은 거야? 그렇게 보여. 내 남편이 죽자마자 기회를 노린 거지. 가짜 차용증 만들어서 내가 빚이 있다고 속이고 집을 헐값에 넘겨받은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당한 굴욕이 모두 이 사기꾼 때문이었던 거군요. 이런 개자식이 20년간 나를 갖고 논 거야. 명희야, 이 증거들로 집을 되찾을 수 있어? 가능해. 하지만 문제가 있어. 명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 문제?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야. 20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사소송은 가능해. 사기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최소 2-3년은. 2-3년이라니. 너무 길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있어. 박준혁이 자진해서 집을 돌려주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해? 증거를 들이밀고 협상하는 거지. 형사 고발당하기 싫으면 집을 돌려내라고. 명희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박준혁이 순순히 응할까요? 그때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이명희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요? 지금 당장요? 통화를 마친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호가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방금 부동산 등기소에서 연락 왔는데 박준혁이 오늘 아침에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대. 뭐라고? 제3자한테 매각해버렸어.
억지로라도 되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준혁이 눈치를 채고 증거인멸을 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일단 그 매매가 유효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해. 혹시 가짜 거래일 수도 있고, 가짜 거래? 박준혁이 자기 친구나 친척 명의로 형식적으로 넘긴 걸 수도 있어. 실제로는 계속 자기가 쓰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교활한 박준혁이니까 그런 수법을 쓸만했죠. 어떻게든 막아야 해. 20년 만에 찾은 기회인데. 명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새로운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박준혁을 직접 만나서 협상해 보는 것도 방법이야. 협상? 응.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조용히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하지만 순호가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함께 갈게. 그래도 될까? 물론이지. 이제 내가 내 변호사야. 명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오늘 밤에 박준혁한테 연락해보자. 20년 만에 진짜 승부를 걸어보는 거야. 밖으로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기다려, 박준혁. 이제 내가 벌벌 떨 차례야. 그날 밤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순옥입니다. 아, 순옥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잠깐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얘기요? 뭔데요? 전화로는 힘들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순옥 씨,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내일 오후에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박준혁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명희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변호사와 함께 가는 거였죠.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박준혁이 직접 나왔어요. 명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옥 씨, 이분은 누구세요? 제 친구 이명희입니다. 변호사세요? 변호사요?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 씨,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그럼 빠르게 진행하죠. 명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김순옥 씨의 집을 사기로 빼앗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뭘 원하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불가능하죠?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겼거든요. 어제 매매 계약을 끝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처남한테요. 김민정 동생 김민수. 역시 가짜 거래였어요. 가족끼리 주고받은 형식적인 매매였죠.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사기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거든요. 명희가 법조문을 인용하며 설명했지만 박준혁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박준혁 씨,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20년 전 사기 행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20년이 지난 일을 누가 믿겠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가짜 차용증, 허위 부동산 거래,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집은 제 것이 아니라 처남 것이거든요. 박준혁이 일어서며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때 김민정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순옥 이모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고? 저는 김순옥 씨의 변호사 이명희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죠? 민정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남편에게서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 이 집이 원래 누구 것인지 아세요? 명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우리 집 아닌가요? 20년 전에 산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김순옥 씨 집이었어요. 당신 남편이 사기로 빼앗은 거예요. 뭐라고요? 민정이 박준혁을 쳐다봤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뭔 소리야? 민정아, 일단 들어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정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때 고등학생 아들 성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뭔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성민아, 너는 위에 올라가 있어. 순옥 이모도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아줌마는 누구야? 아이까지 끼어들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성민아, 위로 올라가라고. 박준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놀라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준혁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집을 돌려주실 건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형사 고발도 할 거고 민사소송도 걸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혁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박준혁 씨,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리에서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호가 생각보다 완강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기회였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순옥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고발할 거예요.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거죠? 20년간 월급 이상으로 받아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도 먹고 물건도 쓰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이러면 다른 파출부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소문내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끝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기회였으니까요. 내일 명희에게 연락해서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해보는 거야. 2주 후 명희가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순호가 당장 집으로 와. 엄청난 일이 생겼어. 법무법인으로 급히 달려가니 명희가 흥분한 상태로 저를 맞았어요. 순호가 박준혁이 완전히 끝났어.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박준혁 회사 세무조사 들어갔어. 20년간 탈세한 게 다 드러났어. 명희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박준혁의 건설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찰에서 20년 전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어. 정말? 응.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박준혁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집도 되찾을 수 있어. 정말? 응. 그런데 순호가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어. 어디? 내 집이야. 법원 집행관들이 오늘 오후에 강제 집행한다고 연락 왔어. 강제 집행이라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강제 집행이 뭐야? 집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야. 박준혁 가족은 나가야 하고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요? 20년 만에 제 집을 되찾는 날이 오후 2시 명의와 함께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법원 집행관들이 와 있었어요. 경찰차도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죠? 저는 법원 집행관 정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주택의 소유권을 김순옥 씨에게 환원하는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박준혁 씨의 20년 전 사기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불법 취득한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주인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박준혁 가족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 집의 진짜 소유권자는 김순옥 씨입니다. 집행관의 선언에 민정이 저를 바라봤어요. 20년간 파출부로만 봤던 저를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 이모, 정말 이 집이 이모 것이었어요? 네. 20년 전에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20년간 민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20년간 진짜 주인을 파출부로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박준혁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왜 집에서 나가야 해? 성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성민아, 이 집이 원래 순옥 이모 것이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민정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럼 순옥 이모가 진짜 집주인이었어? 우리가 파출부라고 했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이 모두 침묵했어요. 집행관이 박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준혁 씨,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집에서 완전히 이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20년간 유지해온 모든 게 무너진 거였죠. 저는 조용히 목에서 목걸이를 빼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현관문에 넣어보니 딱 맞았어요. 이 열쇠가 이 집 원래 열쇠였구나.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2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모가 매일 목에 차고 다니던 게 제 집 열쇠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20년간의 진실이 한 개의 작은 열쇠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다시 제 집 거실의 주인으로 서 있었어요.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순옥 이모. 민정이 저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모가 진짜 주인인 줄. 민정 씨, 일어나세요. 20년간 이모를 파출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민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 어린 후회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박준혁 가족은 갑자기 집을 잃게 된 거였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20년간 이 집에서 함께 산 정도 남아 있었어요. 지하 창고 있잖아요. 거기 정리해서 당분간 머물러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저는 집주인이고 당신들은 세입자예요. 네, 알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정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도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순옥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20년 만에 제 집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출부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제가 2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이제 훨씬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집은 되찾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준혁은 사기 혐의로 2년 실형을 받았고 회사도 파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민정과 아이들은 지하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정이 내려왔어요. 순옥 언니, 아침 제가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언니가 매일 해주시는데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제 민정은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20년 만에 바뀐 호칭이었죠. 민정 씨, 오늘 면접 보러 가죠? 네. 마트 계산원 자리인데 될 것 같아요. 민정은 이제 직접 일을 구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예전처럼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요. 성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 하는 건데. 할머니 이야기도 해도 될까요? 그래, 어떤 이야기? 할머니가 20년간 참고 견뎌내서 결국 집을 되찾은 이야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후에 명희가 놀러 왔습니다. 순호가 어떻게 지내? 좋아. 정말 평화로워. 박준혁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고? 응.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 처음에는 복수할 생각 아니었어? 그랬지.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더라. 우리는 정원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순호가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파출부 일은 안 해? 아니, 이제 충분히 했어. 저는 20년간의 파출부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민정이 요리를 하고 성민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감독하는 역할이었죠. 언니, 오늘 면접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이 왜 마트에서 일하려고 하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사기를 쳐서 집을 잃었고 이제는 제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잘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더 성실하다고. 민정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였으니까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앉아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집을 되찾은 지 6개월째입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박준혁 가족들도 많이 변했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 20년 전에 바로 진실이 밝혀졌다면 저는 이렇게 성숙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 65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민정이 아직도 지하 공간에서 불을 켜고 있었어요. 아마 내일 첫 출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민정 씨, 우유 끓였어요. 언니 고마워요. 잠이 안 와서. 긴장돼요? 네. 20년 만에 처음 일하는 거라서 잘할 거예요. 민정 씨는 똑똑하니까.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런 말 그만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20년간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줬고요.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집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집, 제 침대에서 자는 거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주인이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 말이에요. 목에 찬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이제는 그 열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20년간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계속 차고 다닐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